장마가 끝나고 여름철 불청객 녹조가 또 낙동강을 뒤덮었습니다. 올해 유독 긴장마로 발현 시기는 조금 늦어졌지만 환경단체는 녹조의 확산 속도와 발생 구간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주택 두 채가 고립된 기형적인 모습으로 건설됐습니다. 이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부지 수용 과정에서 재평가를 요구한 일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원 25에서 들어봅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 열기를 이어 올 가을 경남에서 펼쳐질 전국체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응원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경상남도가 우리나라 3대 아리랑 중 하나인 밀양아리랑을 경남 무형유산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무형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여름철 불청객 녹조가 또다시 낙동강을 뒤덮었습니다. 올해 유독 긴장마로 발현 시기는 조금 늦어졌지만 녹조의 확산 속도와 발생 구간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창녕 하만보 일대가 온통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계속된 폭염에 낙동강 상류로 분류되는 이곳까지 녹조가 창궐한 겁니다. 창녕 하만보는 마치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제가 직접 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녹조인 초록색 조류 알갱이가 둥둥 떠다닙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녹조는 낙동강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환경부가 조사한 낙동강 칠서지점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물 1ml당 2,202개. 이날 조류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12일 조사에서는 1ml당 2613개로 10배가량 늘었습니다. 녹조는 특성상 유속이 느린 강가 양끝 쪽으로 발생하는데 올해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강 중앙 부분에도 발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8년 조류 대발생 단계까지 녹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보로 인해서 유속이 사라지면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게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녹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수문 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창녕 하만보 주변으로 녹조 제거선을 투입해 저감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아지는 수온과 녹조가 퍼지는 속도를 봐선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주택 두 채가 고립된 기형적인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부지 수용 과정에서 재평가를 요구한 일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수용에서 제외되면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원 25, 표영민 기자입니다. 저는 창원의 한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 기형적인 구조로 민원이 계속되는 곳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주차장과 다를 게 없는 모습. 하지만 하늘에서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차장 안에 주택 두 채가 있고 그중 한 채는 주차 공간에 둘러싸여 외딴 섬처럼 보입니다. 기형적 구조가 탄생한 배경은 4년 전 전통시장 주차 환경 사업이 시작되면서입니다. 창원시의 최초 계획은 시장 인근 8가구를 수용해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계획을 변경해 수용 가구를 6가구로 줄였습니다. 이 6가구 중 2가구가 재평가를 요구하자
앞서 예산 문제로 빠졌던 나머지 두 가구를 대신 수용하면서 현재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부지 수용 당시 감정 재평가를 신청해 미운 털이 박혔다고 의심합니다. 협의 당시 상가와 세입자 등이 있는 걸 감안해 달라고 했는데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수용해서 배제됐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연락도 받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래가지고 온 소문은 연락을 소문을 내가지고 돈 많이 받으려고 그랬다. 알백이다. 오만 때만 소리 제가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억울합니다. 생계 피해도 호소합니다. 세입자들이 매연과 먼지, 건물 균열 등 열악한 환경을 참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또 차 내음에 부엌에 안채 방에 그냥 아무리 그걸 해놔도 문을 잠가놔도 틈틈이 들어와서 냄새를 풍기고 그렇습니다. 창원시는 주민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과 보상액 차이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로 신청해 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올해도 지금 신청을 해놨고 올해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 그대로 사업을 할 것이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업 신청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주차장 구조의 책임을 놓고 창원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툼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2024 파리올림픽. 이제 올가을 그 올림픽의 열기가 경남에서 펼쳐집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육대회. 이 전국체전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전해왔는데요.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2024년)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경남 전국체전 파이팅! 안녕하세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미지입니다. 파리올림픽의 열정을 경남 전국체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테니스 금메달리스트 구분길입니다. 파리의 열정을 경남 전국체전으로 경남 아자아자 파이팅! 파리올림픽의 열정으로 경남 전국체전으로 경남 전국체전 파이팅! 파이팅! 16일 오전 10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4층짜리 상가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상가에 있던 7명이 대피했고 그중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우리나라 3대 아리랑 중 하나인 밀양아리랑을 경남 무형유산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밀양아리랑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등 무형유산으로서의 역사성과 대표성, 고유성 등을 경남도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경남도는 30일간 예고 기간을 거친 후 9월 무형유산위원회를 열어 밀양아리랑을 경남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면 경남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승과 교육, 공연 등 경남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16일 오후 경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한국 영화계의 거장 웰컴 투 동막골 등을 제작한 장진 영화감독의 초청 특강을 열었습니다. 특강은 영화 다음 시대에 대한 물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자리에는 경남 영화 아카데미 수강생뿐 아니라 김해 한일여자고등학교 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24 경남 영화 아카데미는 지역 영상 산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영화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짐작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과연 영상이라는 거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또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좀 이런 자리가 저한테도 좀 필요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바닷물의 온도도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고수온에 더해 적조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양식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배를 드러낸 넙치가 물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높은 수온으로 인해 지난 9일부터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한 전남 장흥의 한 양식어가입니다. 이곳의 피해 규모는 약 10,000마리, 양식어가는 속이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지금 이게 출하 사이즈거든요. 키로가 지금 2kg 넘어가는 강어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저희가 판매를 시기가 지금 다 됐어요. 지금 판매하려고 좀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뭐 가슴이 많이 아프죠. 등량만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고흥 지역 양식어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등량만의 물을 끌어다 쓰는 한 육상 양식장에서는 강도다리와 넙치 25만 마리가 떼죽음했습니다. 고흥군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고흥 등량만 등에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앞서 적조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근 양식어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고 우리 양식장에도 그런 피해가 없겠니 걱정이죠. 고온이 되면은.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액화산소와 황토 등을 확보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민들의 이중고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지난해 전남의 경우 8월 말 수온이 가장 높았던 만큼 집단 폐사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8도 이상 수온이 계속 유지돼가지고 작년에 폐사가 많이 났었는데 올해도 당분간은 지금 수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전국의 양식어가 피해 규모는 1,700억여 원. 해당 기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액의 7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어민들은 그동안의 악몽이 되풀이 될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2024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4차 출연진이 공개됐습니다. 4차 출연진에는 최근 선제업구 티어로 화제의 중심에 선 밴드 엔플라잉, 강렬하고 다채로운 사운드의 카데, 자연 속 고요함을 담고 있는 모던 록밴드 리도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17일과 18일 축제 분위기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사전 행사가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경상남도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가격표 시제 모범거리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김해 삼방 전통시장과 남지 등 창녕 5개 전통시장, 삼가 등 합천 6개 전통시장으로 모두 12곳입니다. 사업 대상 전통시장은 시장 특색과 경남도 심벌 마크가 담긴 표준 가격 표시판을 통해 상품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경남도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전통시장의 가격 안정과 매출 증가 등 효과성을 분석한 뒤 대상 시장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구가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은 국제시장 사거리를 비롯해 보수사거리와 영주동 부산터널 삼각지 등 3곳에서 개최됐으며 중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무더위를 식혀줄 생수와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며 이웃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제38대 경남경찰청장으로 김성희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치안정감, 치안감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해 김 치안감을 경남경찰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경찰대 9기로 1993년 경찰에 입문한 김 청장은 올해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경찰청 대변인과 치안상황관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2024 부산 비엔날레가 17일 공식 개막해 오는 10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2024 부산 비엔날레는 어둠에서 복이라는 주제로 부산 현대미술관과 부산 근현대 역사관, 한성 1918 초량제에서 진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